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상반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을 알기에 첫 번째, 기업 선택부터 해라. 그 다음에 인턴을 방학 동안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도 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면접이 조금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러한 시기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최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면접 전반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지금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으니까 멘탈을 잘 부여잡고 최종 면접까지 잘 치르셔서 원하는 곳에, 솔직히 원하는 곳은 아니죠. 하지만 일단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또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면접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말에 하반기 때 이제 여러분들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라, 저렇게 대답해라 라는 영상을 찍었었고요. 그 영상은 제가 밑에다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반기 때는, 작년 상반기 때는 임원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좀 보시고요. 하반기 때는 제가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드리지 못했었고, 대신에 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대응해라 등의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또 다 종합해서 최종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C 양을 위해서 좀 헌정하는 영상으로 그분을 좀 초점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1차 면접을 준비했던 것만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 질문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면접 질문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신 지원서 있잖아요. 지원할 때 제출하신 그 지원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면접이다 보니까 보통 임원분들이 들어가시겠죠. 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실 리는 만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신 경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경력들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A라는 경험이 있었고 B라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직무 역량들을 표현해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A라는 경험에 대해서 그냥 A라는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두 가지식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해내는 그러한 어떤 방식, 그러한 어떤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특히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 때도 많이 준비하셨을 테니까 자기소개서를 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이력서 쪽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1차 면접이 역량 면접일 가능성이 높고 2차 면접, 최종 면접이 보통 인성 면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성을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너무나 좀 평탄한 것들, 뻔한 것들이 아니라 약간의 공백기가 있거나 학점이 됐거나 다양한 여러분들만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랬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전제를 드리자면 면접 답변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진솔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진솔하게 풀어낸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인데, 그런 위험 부담을 어떻게 잘 해치할 수 있느냐의 차원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공백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왜 공백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한 공백기가 또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압박 질문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상을 마지막에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재주가 없거나 꺼낼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메이크업, 어느 정도의 좀 커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소위 언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갈 게 기본 질문 세트죠. 그래서 자기소개 준비해 주시고요. 자기소개도 제가 이번 작년 하반기 때의 그 리포트에서 본 자료 가지고 5가지 유형인가요? 그거 가지고 좀 만들어 드린 게 있고요. 1분 자기소개서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기소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임팩트를 주면 좋겠지만 역시 그날 상황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관에게 큰 선물을 준다라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잘했어. 그래서 오늘 면접 잘 볼 수 있겠다. 떨지 않았어. 라는 스스로의 동기부여 차원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여러분들의 답변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 지원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었어요. 지원 동기면 그게 중요한가? 그냥 뭐 돈 벌려고 지원한 거고, 당신네 회사가 공고 냈으니까 지원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죠. 취준은요 결국엔 경제 공부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 가서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협업해서 어떻게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또 올해 2020년은 다 위기경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알토란 같은 경험들이 쓰임 받는다라기보단 도대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부분을 기여해 줄 수 있을지, 예전에는 그 기다려주는 기간이 조금 있었다고 한다면 평균 한 3년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짧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지원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회사를, 우리 산업을 또 조금 더 미시적으로 간다면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 실적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SWOT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이 조금 뭐가 힘든 건지,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아마 실적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진단을 좀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치료 방법까지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9년도에 정말로 많은 여러분들을 좀 만나면서 또 많은 나름대로의 합격자로 가는 길을 도와주면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지원 동기에 있어서의 당신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을 해라 라는 걸로 제가 좀 약간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걸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방법이 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잠깐 길어지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엄밀히 얘기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렇게 관심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풀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꼭 정답은 아니라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고 특히나 임원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고 조금은 더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제언,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게 그 평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과 한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분들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직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감히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나 경력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제외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답변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대답하는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났다, 정말로 다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 영상에 올렸던 두 번째 지원자분 있잖아요. 여인면 지원자. 전 그분이 참 면접을 잘 본다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그 눈치를 보는 것도 그렇고요. 적당하게 눈치 보시면서 그분의 어투를 좀 따라 하신다면 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는 방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무 역량이죠. 여러분들이 그 직무, 해당 직무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태도적인 부분인데, 면접에서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종 면접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점검이 되셨을 테니까 태도적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태도를 본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 임하려고 하는 태도와 사람들과 잘 협력하려고 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임원 인사, 그런 다양한 기업들의 임원 인사의 어떤 키워드를 보면요,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정말 그 꼰대 같은 마인드는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고요. 변화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실리를 추구하는 쪽도 있고 안정을 추구하는 쪽도 있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빠른 변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애자일 쪽을 좀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과의 결합을 주저하거나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협력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꼭 여러분들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일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어려운 질문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성격상 장점, 단점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성격이 다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안 좋은 점은 최대한 안 좋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버하려고 하실 텐데요. 가급적이면 장점은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또 궁금한 거는 아마 단점일 텐데요. 저도 예전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건 하이 리스크예요. 하지만 하이 리턴으로 여러분들이 잘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꼭 어떤 단점을 말해야 된다라고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덤덤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부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후 포부가 있죠. 입사 후 포부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의 입사 후 포부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다시 지원 동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10년 후까지 가면 좋겠지만 10년 후에는 그분이 안 계실 거예요. 질문하신 분이 안 계실 거고요. 10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그 회사에 안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자라고 싶다면서요. 개선하고 싶다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업을 잘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현직자 인터뷰도 보고 다양한 직무, 사례들도 보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커리어 플랜을 좀 잡으시고
만약에 장기적인 것까지 얘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5년 후 10년 후라기보다는 내가 쌓은 전문성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어떤 나의 재능 기부죠.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 굉장히 거시적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할 말입니다. 목자는 마지막 할 말 때 평가자가 그냥 하는 소리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꼭 하고 나와야 되는 말, 왜 그 회사를 지원했고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다면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면접장이 오면서 해당 기업이 보여준 다양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지원자를 배려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칭찬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과정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만큼 많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귀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도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요 고쳐가는 시간으로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종 면접에서는요 준비하셨던 그대로 준비하시되 조금은 거시적인 산업과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을 꼬집는 인성 질문이 나올지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먼저 인정해 주시고, 우쭈쭈 화법이죠. 인정해 주시고 평가자와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참 쉬운데 막상 저도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한다면 되게 떨릴 것 같습니다. 면접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100점 맞는 게임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또 상반기 때 여러분들 지원하실 기업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매력들을 잘 발휘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응원하는 제가 있으니까 한번 저 믿고 같이 이번 최종 면접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보면서 면접 얘기하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계속 상반기 공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